이번에도 흥미로운 논문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2024년도에 이제 퍼블리시 된 논문이거든요. 저널 오브 마케팅이라고 마케팅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훌륭한 저널입니다. 여기서 올라온 거는 이제 제목은 이렇게 되는데 그 A/B 테스트가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환경에서의 A/B 테스트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한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케터라든지 아니면 연구진들이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에 보시면 메타 애즈라는 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구글 애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시면은 A/B 테스트 툴이 있어요. 그래서 그 A/B 테스트가 문제가 있다는 걸 다루고 있는데 이 그림은 이제 이 A/B 테스트를 돌렸는데 어떤 광고가 좋은지 A 광고가 좋은지 아니면 B 광고가 좋은지 돌렸을 때 이 해석이 굉장히 확신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한 거는 메타 에즈에서의 A/B 테스트를 실험을 돌리고 그 다음에 그 A/B 테스트가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정말 잘못된 게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걸 Divergent Delivery 때문에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디트로이트시에서 구인 광고를 하는 거를 실제로 메타 에즈를 이용해서 A/B 테스트를 돌린 그 실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A/B 테스트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를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정확하지 않았는지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그 나머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분들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논문은 이론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험적인 부분, 마지막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부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부분은 깊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이 논문의 모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온라인 에즈 플랫폼에 대한 오버뷰가 일단 첫 번째로 다뤄졌고 메타 에즈나 구글 에즈 같은 게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타겟팅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도 사용자 맞춤 동영상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A/B 테스트가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에서 설명하는 데 필요한 개념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Divergent Delivery라고 해가지고 타겟팅 알고리즘에 의한 어떤 효과가 있거든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다뤘고 마지막에는 이제 Causal Inference라고 해가지고 인과관계 추론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 A/B 테스트가 결국에는 인과관계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루면서 이 온라인 시장에서의 A/B 테스트는 한계가 있다라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B 테스트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를 함께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알고리즘 타겟팅에 의한 A/B 테스트는 또 어떻게 되길래 문제가 되는 건지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 논문에서는 조경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의 광고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조경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방문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고를 A 광고, B 광고 중에 어떤 광고가 더 좋을지 실험을 해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A 광고는 자신의 조경의 미학적인 부분을 강조했던 광고고 B 광고는 자신의 조경의 환경에 대한 환경 지속성을 강조한 광고입니다. 그랬을 때 메타 에즈에서 어디언스를 예를 들어서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 여성,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돌리겠다 하면 전체적인 어디언스가 뽑힙니다. 그리고 이 절반으로 나눠지면서 A 광고를 노출할 사람들, B 광고를 노출할 사람들이 이렇게 절반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알고리즘이 A 광고의 에스테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나눠진 어디언스들 중에서 이 에스테틱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을 추립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 flowers, pets, gardens, 그리고 craft, decor, conservative라고 해가지고 에스테틱하고 더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을 타겟해가지고 이렇게 뽑습니다. 색깔이 옅은 부분은 타겟팅이 안 된 사람들이고 이 색깔이 진한 부분이 타겟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 에스테틱이라는 광고 A를 노출시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있는 홈페이지를 누른 게 많은지 그걸 이제 카운팅을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인게이지먼트 레벨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B 광고도 마찬가지인데 B 광고에서도 이렇게 뽑힌 이 집단 속에서 서스테이너빌리티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outdoors, environment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flowers, pets, gardens를 이제 관련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뽑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광고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이 조그만 원 한 개 한 개가 다 인디비주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출을 시키는데 이렇게 되면 A/B 테스트가 굉장히 왜곡된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면 이 A/B 테스트는 A 광고를 노출하는 사람, B 광고를 노출하는 사람이 동일한 집단 속에 동일한 구성으로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랜더마이제이션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 노출되는 구성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결과가 잘못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다이버전트한 소비자들한테 알고리즘이 딜리버리 한다 해서 다이버전트 딜리버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언밸런스된 그런 샘플에게 각각의 광고를 제시하게 되면서 실험 결과가 왜곡되고 심지어는 A 광고가 실제로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B 광고가 더 효과적이라고 언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논문에서 수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B 파트인데요. 이 부분이 제대로 된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서도 바이어스는 발생할 수 있는데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proportional targeting 방법으로 알고리즘이 이 노출할 대상을 선정한다는 건데요.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냐면은 일단 어디언스를 설정한 것까지는 똑같고 어디언스들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 저희가 조경사의 비즈니스 광고를 노출할 대상을 찾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A 광고, B 광고 둘 다에 모두 관련성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Outdoor Environment, Flower Pets, 그리고 Craft Decor, Conservative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 모두가 뽑혔잖아요. 그리고 이 동일한 비중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같은 단액이 노출하는 거기 때문에 다이버전트 딜리버리보다는 왜곡되지 않은 결과를 그리고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바이어스 된 결과를 낸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원래는 A/B 테스트를 돌린다고 한다면은 이 전체 어디언스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랜덤하게 전체 어디언스에서 뽑아서 돌리는 게 정확한 A/B 테스트거든요. 하지만 이 프로포셔널 타겟팅을 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라는 게 이 연구에서 밝혀낸 것입니다. 이제 실험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연구에서 보여주셨는데 이 연구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트로이트 시에서 광고를 돌린 겁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미국의 미시간의 디트로이트 시가 있는데 그 시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구인 구직 광고를 낸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직업에 대해서 구인 구직 광고를 내면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문구를 사용하고 어떤 사람들한테 노출시킬지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총 14개의 광고를 메타 에즈 플랫폼을 이용해서 A/B 테스트를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다이버전트 딜리버리가 발생하는 것을 실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메타 에즈 플랫폼 보시면 랜더마이제이션이 다 충분히 된다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분들이 주장을 했고 이게 받아들여졌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4가지의 광고를 노출을 시킨 건데요. 직업은 총 데이터 어널리시스트, 그리고 바이올렌스 오피서, 그리고 페트롤 오피서,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컨트롤. 그래가지고 총 5가지의 직업에 대해서 했는데 이 세 가지의 직업에 대해서 레이셔널한 문구를 사용했거나 아니면 이모셔널한 문구를 사용했거나 이 두 가지 상황 그리고 이 검정색은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는 성향의 사람들 그리고 하얀색은 개인적인 이윤이 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광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경우 2 곱하기 레이셔널 이모셔널 곱하기 2 하면 총 4가지고 각각의 직업 3가지에서 4 곱하기 3 하면 12잖아요. 그리고 12개의 광고를 만들고 거기 추가적으로 이 컨트롤 광고를 만들어서 12 플러스 2에서 총 14가지의 광고를 돌려본 겁니다. 그랬을 때 이 Y축은 그 여성의 비중이에요. 50.2%의 여성을 나타내는 게 이 점선입니다. 그래서 이 어디언스를 뽑을 때 50.2%를 여성으로 하고 나머지를 남성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 proportional targeting이던가
아니면은 잘 갖춰졌다면은 전체 집단이 50.2%의 여성이 있기 때문에 타겟팅된 비중도 50.2%가 여성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실험 결과 50.2%가 아닌 게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올렌스 오피서 같은 경우에는 53% 정도가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렌스 오피서라는 직업은 알고리즘이 여성들한테 좀 더 노출을 많이 시킨 거고, 그리고 오히려 패트롤 오피서는 여성의 비중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한테 더 많이 노출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바이올렌스 오피서 광고랑 페트롤 오피서 광고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이 샘플에 대한 구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A/B 테스트가 완전히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타 에즈 플랫폼에 다이버전트 딜리버리가 존재한다라는 걸 이렇게 밝히셨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신 겁니다. 이 그림은 A 광고, B 광고라고 했을 때 이 다이버전트 딜리버리에 의해서 원래는 이제 프로포셔널 타겟팅의 상황에서는 분명히 A 광고가 B 광고보다 더 좋은 효과를 냈다라는 결과인데 이게 바뀐다는 겁니다. 다이버전트 딜리버리에 의하면 A 광고가 이 집단에 노출이 되고 B 광고는 이 집단에 노출이 되면서 오히려 A 광고보다 B 광고가 더 좋다라고 결론이 나오는 그런 왜곡된 결과가 나온다. 라는 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분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첫 번째는 타겟팅 알고리즘의 이펙트로부터 광고 효과를 분류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기준점인데, 예를 들면 저희가 신발 판매원이라고 했을 때 메타 에즈 플랫폼을 통해서 신상품 입고라는 광고랑 신발 할인 광고 이렇게 두 가지를 실험을 해보겠다고 했을 때에는 이 두 광고 중에 어떤 게 더 저희의 홈페이지에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신발을 판매를 하는데 할인 행사를 하는 에즈를 돌려본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좀 이모셔널한 그런 거를 문구를 넣어가지고 할인 행사를 알린 거고, 두 번째는 좀 레이셔널한 그런 문구를 이용해가지고 할인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레이셔널한 광고랑 이모셔널한 광고 중에 어떤 게 더 어트랙티브한지를 실험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메타 에즈의 현재의 한계점입니다. 그 다음에 메타 에즈의 한계점 두 번째는 여기서 보여지는데요. 설령 저희가 신발을 할인 행사한다는 광고랑 신상품이 입고됐다는 광고를 A/B 테스트를 메타 에즈를 통해 가지고 돌린다고 했을 때 어떤 게 나은지를 할 수 있지만, 이 결과를 통해서 어떤 국가가 전체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광고에 더 어트랙티브 하느냐를 따지고자 한다면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다이버전트 딜리버리에 의해서 이미 이 광고들이 노출될 샘플이 전체 집단, 그러니까 전체 어디언스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메타 에즈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 에즈 플랫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할 때 들어가시면은 이제 캠페인 광고도 할 수 있고 애드 광고도 할 수 있는데 각각 이 A/B 테스트라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저희가 광고를 노출할 어디언스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언스 타겟팅 섹션인데 각각을 눌러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광고를 노출시킬 그런 지역들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소 나이대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제한할지에 대한 설정도 가능한 어디언스 타겟팅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디언스를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네, 근데 메타 에즈의 A/B 테스트 툴을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은 이 솔루션입니다. Maximize Reach of Ads라는 그 토글 버튼을 눌러가지고 설정을 하면 이 알고리즘이 이 광고를 relevant한 사람들한테 노출시키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들한테 타겟팅 해가지고 하는 그런 옵션인데, 이거를 이용하면 저희가 이전에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이버전트 딜리버리에 의해서 이렇게 샘플이 달라졌던 부분이 좀 더 넓어질 거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두 샘플 간의 차이가 좀 더 덜어질 거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솔루션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다이버전트 딜리버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메타 에지 플랫폼이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A/B 테스트를 통해서 어떠한 광고의 특성 중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를 분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부정확한 결과가 나온다는 게 결론입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공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